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제조기업 두 곳이 새만금의 1,000억 원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와 배터리솔루션은 어제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단에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할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힙니다. 2차 전지 소재 제조기업인 덕산테코피아와 배터리솔루션이 새만금 산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와 배터리솔루션은 28일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단에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새만금 209 93,000제곱미터에 74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전해질 제조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엔 2024년까지 90여 명을 고용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이 산업단지는 굉장히 인허가부터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또 편의적인 면도 많이 있고 또 향후의 물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또 이점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여기를 입주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를 잘 경영을 해서 많은 직원들을 또 확장을 해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터리 솔루션은 2023년까지 새만금 209 16,600제곱미터에 274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제품 양산화 설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정성,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보장된 고성능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시설을 완공하면 24명의 인력을 고용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용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게 되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덕산테코피아와 배터리 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내고 또 사업 규모도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체 두 곳이 새만금에 또다시 둥지를 틀게 되며 새만금의 전기차 전지 기업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공사 공정률이 66.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 용지 509는 지난 2017년 12월, 409는 지난해 12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09는 92.9%, 209는 66.1%, 609는 58.1%, 709는 8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 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 송악동 폐철도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장항선 복선 전철화로 발생된 폐철도 유휴부지 중 송악동 주거지역 일대에 길이 1.5km, 3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2023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지는 국가철도공단 철도의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선정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군산에서 해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의료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진료비는 2018년 862억 원, 2019년 938억 원, 2020년 971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0년 역외 의료비는 3,141억 원 가운데 30%를 차지했으며 진료 과정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감안하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산의 의료기관은 전주나 익산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은 2곳에 불과합니다. 군산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새롭게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6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주 대비 구직자가 적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군산시가 나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이 내년 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설비 보수를 위한 발주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능 인력 모집과 양성, 협력업체 경영 안정 자금 등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군산 제도약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재가동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다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가 끝난 뒤 재심을 신청해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가금류 전문센터 익산 유치와 국제교육도시 추진, 북부권 독립청사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군산은 2,000명에 육박하고 익산에서는 1,800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약국마다 치료제를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한 약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리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병원과 인접해 있다 보니 처방을 받아오더라도 치료제가 없어 하루에 10여 명은 다른 약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도 하루 7,500명 선을 유지하는 데다 혹시 몰라 약을 사두는 사람들까지 늘다 보니 상비약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됐습니다. 약을 처방받는데 집에서 그분 여기 초진일 경우에는 접수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병원만 접수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기만 이용하게 됐죠.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년여 동안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고 손 씻기와 주기적인 환기에 감기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품귀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익산과 비슷하게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2주 전부터 치료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감기약이 한 1, 2주 정도 못 들어와서 지금 못 팔고 있죠, 많이. 지금 종합감기하고 콧물감기만 있고 목감기약 위주로는 없어요. 대체약품이 있는데도 일부 특정 약만 찾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재택치료자의 경우 배달비만 내면 진료와 처방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사재기 급증이 품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달 들어 정점에 이른 코로나19 확진자.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속단하기 쉽지 않아 치료제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 7,5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4만 7,513명, 해외 유입 4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21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37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5,42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5,07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7,121명, 군산 2,055명, 익산 1,841명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1.0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5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PCR 검사에서 5% 안팎의 양성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4,492명을 검사한 결과 4.7%인 2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PCR 검사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신청을 받아 의료 전문 인력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월명 실내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합니다. 다만 이용 인원은 당분간 50%로 제한합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을 4월 3일까지 휴관하도록 했지만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개방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 환경 참사와 관련해 KTNG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NG가 제공한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장전마을이 죽음의 암마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TNG는 오늘 열릴 주주총회에서 장전마을 환경참사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배 보상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NG가 비료 공장에 제공한 연초박 때문에 주민 9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투병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하나인 서해랑길 전북 구간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랑길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선별 각종 안내판 설치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 끝에서 인천 광화까지 109개 코스 1,800km이며 전북 구간은 고창과 부안, 김제, 군산 등 15개 코스 234km입니다. 임신 32주 만에 조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영아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임신 32주째인 지난 1월 8일 저녁 본인의 자택 화장실 변기 위에서 출산한 아기를 약 30분 동안 변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내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과 식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봄꽃 축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골프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적발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문화도시 익산 시민추진단이 오늘 첫 시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도시와 역사, 도시 경관과 왕도 정원 등 5개 분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개최되는 분과별 모임과 문화도시 모니터링, 포럼 참석, 시민 제안 사업 심사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은 2주 동안 약 130여 명의 시민이 공개 모집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지원과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개 간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8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3개월 동안 휴관합니다. 익산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34억 원을 들여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휴관합니다. 익산시는 옥상 방수와 화장실 개선, 승강기와 냉난방기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휴관 기간에도 어린이 놀이터 등 야외 시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 신규 입점자에게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짬뽕 특화거리 내에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와 창업 예정자로 2-3개 업소를 모집합니다. 지원 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와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 있고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제245회 임시회를 이같이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봉사자로 복지 향상과 시정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남중동 지역협의체가 생신을 맞이한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는 효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제1문구엔 카페를 착한 가게 3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